건 아니고 MRI 임상 영상 평가도 하고 우리 병원 영상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한 거는 이제 새로운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있고 아직 MRI를 다 촬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거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쉽게 그냥 퀴즈인 답, 퀴즈 답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너무 다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공명 영상장치 정도관리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매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테이블 이동 점검, 상호 단습기 작동 점검, 저장 장치, 환자 모니터 시스템 관리 같은 거 매일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테이블 잘 움직이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런 거 보고 주일마다는 이제 판독실이나 이런 응급 환자 구조용 시스템 점검 같은 거 하게 돼 있고 1개월마다 이제 MRI 잘 찍힐 수 있게 이런 스카웃뷰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표시해놓은 거 나중에 뭔가랑 관계가 있겠죠, 그죠? 3개월마다는 임상 영상 평가라는 걸 해서 하고 그다음 1년마다는 이제 판독대 밝기 측정 이런 것도 하지만 정밀 검사라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영상 평가는 제가 우리 병원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 한 1년마다는 다른 기관에 보내가지고 이제 진짜 괜찮은지 같은 걸 확인하는 걸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진료에 활용한 환자 영상 중에서 정상에 가까운 것들을 제가 평가를 하고요. 3개월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걸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 검사 표지에 관한 게 있고 장비 기준은 이제 3T냐 1.5T 이상이냐 그 이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상 정보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100점 중에 80점 정도 차지해서 이 아래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건 허리뼈에 관한 임상 영상 평가표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MRI도 다 똑같아요. 이제 촬영 토지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이거 이제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다 보고 이건 공통적인 거고 밑에 이제 이 내용이 각각 포함 범위나 인공물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렇게 슬라이스 시크니스 같은 거에 그런 적정성 같은 게 나오는데 오늘은 더 이런 부분은 다 하기 힘들고 이제 인공물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이 중에서 환자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어야 되고 블러 겹침 얼리에이징 아티팩트라 해서 그게 없어야지 이제 점수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뒤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릎 관절에 관한 건데 앞에 내용, 표지 내용은 똑같고요. 뒤에 이제 그 두께나 영상 대조도 같은 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 항목이 쭉 80점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환자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어야 되고 블러 겹친 인공물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꽤 점수가 높죠. 10점 중에 그게 7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어떤 인공물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씩 보겠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인공물이 생길 수 있는 영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장치에서 영상 얻을 때 항상 이 부작용이 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얻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균일해지질 않아서 불균일에 의한 게 있고 그다음 신호 획득 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블러 겹친 인공물이 알라이징 아티팩트거든요. 이거랑 이거 이제 우리가 C스파인 MRI 같은 거 찍으면 자주 CSF 그 스파이널 코드 있는 데서 보이는 그런 트렁케이션 아티팩트가 있고 크로스톡 아티팩트, 지퍼, 스파이크 이런 게 있는데 몇 개씩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균일하지가 않아서 해결법만 볼게요. 방사선사들은 잘 보고 해결법은 쉬밍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장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균일할 수 있게 이걸 하고 한 다음에 항상 영상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촬영 대상이 항상 가운데 있는 게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 좀 이렇게 짧게 스피릿 기법, 영상 기법, 촬영 T2 이런 거 찍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진이 다 우리 병원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서상 생긴 것 중에 밖에 보면 이렇게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환자 진단 내리는데 크게 관계 없는 부분이어서 다행인 것이고 그래도 있긴 하니까 아까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점 돼가지고 점수를 제가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가끔 보여가지고 제가 그럼 되게 화를 내요. 이거는 원래 엘보 MRI거든요. 엘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몸통이 막 계속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놨고
문제를 맞추고 싶은 사람은 이걸 외워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습관이죠. FOB를 크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 인코딩 방향의 샘플링 수를 늘리고 위상 보호 방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보통은 이제 FOB를 크게 설정하고 샘플링 수를 늘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엘보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제초 없으면 브레인이나 앵클 같은 데서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엘보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이제 그 몸통이랑 엘보랑 가까이 찍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생기면 안 되는 거여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스파인에서 보면 이제 XR뷰를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스파이널 코드가 멀쩡한데 이렇게 여기 약간 하얀 선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조직 대기가 큰 경우에 이렇게 약간 뭐 줄무늬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실제 병변이 아니고 이거 이제 트룬케이션 아티팩트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게 보인다고 항상 마이엘로패신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톡 아티팩트라는 거 이제 이건 우리 병원 이제 L스파인 MRI 영상인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디스크랑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 바셋 조인트랑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크 시그널 에스텐스 밴드 같은 게 보이죠.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다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슬라이스 시크니스마다 이렇게 찍고 좀 갭이 있고 찍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갭을 안 주고 연속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검은 밴드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법은 약간 그 절편 슬라이스 시크니스 절편 간격을 넓혀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그 영상을 얻으려면 그 RF 펄스라는 걸 때리는 게 고주파 장치인데 거기에 오류가 생기면 생기는 게 이제 지퍼 아티팩트.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런 차폐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밖에서 외부 자기장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허상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잡음을 차단하는 필터기가 고장 났을 때도 되게 불규칙적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막 그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환자가 움직여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차폐기가 열렸거나 필터가 안 된 거니까 끄고 문이 잘 잠겼나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거 100번 얘기해봤자 절대로 해결되는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중요해서 뒤에서 나올 거니까 지퍼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중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걸 못 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새로운 강사원사분들 타겟으로 좀 한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스파이크 아티팩트인데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병원에서 한번 있긴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촬영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 RF 펄스 때려서 환자 이제 자기 공명을 시켜가지고 영상을 얻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가상 공간에 갖다 보내가지고 이제 수학 방정식을 막 풀어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전체 허상 공간 중에 어떤 부분이 잡음이 생기면은 이상하게 점 하나 픽셀 하나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체 영상에 이렇게 균이랑 그런 선 같은 게 막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환자 옷에 있는 정전기 같은 데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디퓨전 같은 그런 그레디언트 부하가 큰 영상법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며칠 전에 이제 히베이바를 환자인데 엄청 이렇게 자잘한 그런 무늬 코듀로인 패턴 같은 그런 무늬가 막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건 아니고 다행히 이거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렇게 실제로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무늬가 있는. 이거는 이제 아마 모션인 줄 알고 계속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없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여러 번 찍고 나서 또 이거는 왜냐면 원인이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환자가 이제 수술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금속을 박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정기 같은 거 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이나 이런 데 갑자기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케미컬 시프트 아티팩트 있을 수 있고, 매번 얘기하는 움직임 관련 허상은 이제 차라리 진짜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숨 쉬거나 이런 것도 다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케미컬 시프트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대조도가 큰 거에 관한 데니까 그래서 이 해결법을 왜 이게 있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금속을 이용한 픽세이션을 한 사람은
그 6층에서 촬영을 안 하고 5층에서 촬영합니다. 그건 이제 물론 그 열이 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MRI 화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것 한 짧은 티랑 리시버 밴드위스 높은 거를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그런 이론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이 케미컬 시프트 아티팩트 줄이는 것도 해결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 이제 그 위상부호가 아니라 주파수호화 방향으로 차이고요. AC예요. 위에 보면은 뭔가 픽세이션을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디스토션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이 시그널 엔티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MRI 허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르펫이 생겼나? 이거는 사실 거의 못 보는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XR이랑 좀 같이 봐가지고 진짜 뭐가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렇게 아마 뭐 교정기 같은 거 했을 거예요. 탈착이 안 되는 교정기일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에 완전히 안 보이거든요.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스파이널 코드는 보이는데 가끔은 여기 뒤쪽까지 쳐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MRI 하기 전에 그 탈착 가능한 그런 교정기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수술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관련 화상은 움직이지 마세요 하던지 아니면 미달 같은 거 주면서 이제 해도 사실 뭐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